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2월 3일 종목 연구 두 번째 2부입니다. 종목이 한 50몇 개가 올라오는 바람에 도저히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돼서 줄여가지고 30개 정도로 줄여려고 합니다. 아까 15개 종목을 했고요. 이번에 지금 이 시간에 10개 정도를 골랐습니다. 한솔재지, 현대글로비스 등등 해가지고 10개 종목을 골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부 영상에서도 또 한 10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분석을 할까 합니다. 나름대로, 올해 분석을 자주 한 거는 빼고, 그리고, 그다지 할 말이 없는 거, 결론이 거의 뚜렷한 것 같은 것은 뺐으니까 종목을 댓글 올렸는데도 분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종목을 분석 못했으면은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제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분석할 종목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그걸 갖다가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 한솔재지부터 출발합니다. 한솔재지는 왜 골랐느냐니까 이 정도의 종목은 구름을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아슬아슬하게, 그죠? 구름을 넘기지 못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후행 스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후행 스팬을 잘 보시면 이 후행 스팬이 구름을, 캔들을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캔들을 넘기지 못하고 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주가도 이렇게 하락은 아니고 구름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인데, 뭐 그래도 현재로 봐서는 이때는 캔들을 못 넘겼습니다만은 지금은 캔들 위에 와 있죠. 그죠? 이보다 캔들 위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얘도 후행스팬 옆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때의 캔들은 내려갔으니까 후행스팬은 저절로 캔들 위로 나오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제는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와 있죠. 현재 주가가 전환선이 상승세로 돌았었고 두 개가 교차됐고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선다면 주가가 구름 밖으로만 나가주면은 이제 만사 오케이인데, 만사 휴이가 아니고 만사 오케이죠. 그죠? 만사 휴이는 나쁜 거고 만사 오케이인데 현재 얘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만 가더라도, 주가가 옆으로만 가더라도 저절로 내일이나 모레나 되면은 구름 밖으로 나올 테니까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구름이 지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구름이 처음엔 얇습니다만은 점점 두터워지는 거니까 구름의 지지력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이 됩니다. 일단 구름으로 밖으로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구름 테스트 해보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구름을 테스트 해보고 가거나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죠? 현재로 봐서는 아직은 구름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다진 매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구름을 내일이나 모레간에 구름 밖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여도 괜찮은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분석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이 아래쪽에, 그죠? 아래쪽에 줄을 쳐놨죠. 그죠? 아래쪽이 지지가 예상되므로 내려왔다가 지지가 예상되므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올라갈 거다.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현재 뭐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은 예상대로 어떻습니까? 지지를 받고 바로 딱 지지를 받죠. 그죠? 지지를 받고 구름을 넘으려고 말라 하는 모습이죠. 후행스팬 캔들을 넘어서면서 캔들 위로 올라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내일이면 모레면 구름을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죠? 그래서 아직 이도 마찬가지로 구름을 완벽하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타진 매수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캐치마크를 떼고 그리고 커다란 동그라미를 붙여도 뭐 나빠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죠? 좋아 보인다.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도 많이 올랐고 또 기아차도 많이 올랐는데 현대글로비스라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런 상태로 며칠 동안 다소 행보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다소간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다시 상승세의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거꾸로 삼성그룹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삼성 SDS는 썩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것 같네요. 추세가 바뀔 때 전환선이 먼저 하락세로 꺾이고
여기도 그렇고 전환선이 꺾이고 그러다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서로 교차했고 그죠? 그러면서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추세가 완전히 하락세로 바뀌는 건데 이렇게 줄 치는 거 봐가지고는 이것과 뭡니까? 그려볼까요? 아이고.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요 전환선이, 후행스팬을 밑으로 기준선을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 봐서 후행스팬과 전환선 꺾이는 것과 교차한 것 꺾이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쳤고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완전히 추세가 아래쪽으로 빠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은 구름의 지지를 간당간당하게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상황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위험한 단계처럼 보이지죠. 물론 여기서 다시 여기서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뭐 아무 일도 아니고요. 그동안의 하락은 뭡니까? 약간 조정 보인 거는 일장 한동안 한여름 봄의 꿈이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현재 아래쪽에 지지가 간당간당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 구름의 지지가 유지된다면 비관할 일은 없는 거고요. 구름의 지지마저 무너지고 주가가 아래로 내려와 버린다면 아래로 내려와 버린다면 그때는 아까 그랬듯이 그죠? 전환선이 하락 돌아서고 두 개가 교차하고 그리고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서 추세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이런 단계를 밟지 않겠냐는 겁니다. 현재 아래쪽에 구름은 얼마였습니까? 172,750원이죠. 그죠? 보이십니까? 172,750원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물량을 줄이되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완벽하게 하락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두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구름 위로 올라간다면 요 구름이죠. 그죠? 기준을 그냥 구름 위로 넘어가 버린다면 구름 상단이 얼마쯤 됩니까? 대략으로 177,500원이니까 그 넘어간다 그러면 계속 고오죠. 그래서 오늘의 종가가 175,500원이니까 종가 대비해서 2,000원 더 올라가면은 계속 가는 거고 종가 대비해서 3,000원인가요? 17만 아래쪽 구름이 17원 2,500원이니까 3,000원 그죠? 3,000원 밑으로 더 빠져버리면은 빠지는 거고 지금은 딱 중간쯤에 있다 이런 상태니까 좀 더 두고 보자는 말이 됩니다. HFR는 손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상담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비장한 각오로 그죠? 손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로 손절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질러라. 일단 먼저 져지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라라고 항상 이야기하지. 손절한 것을 말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그 돈 가지고 다른 주식을 또 살 거니까 굳이 지금 앞으로 물론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이때에 비해 가지고는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앞이 안 보이는데 깝깝했는데 그죠? 그야말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앞이 전혀 안 보이는데 이후에 RSI가 돌아서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준선으로 내려오니까 덩달아서 기준선이 내려오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기준선을 돌파했죠. 이때마다라도 이제 타진 매수 정도는 가능하죠. 물론 갖고 계시니까 뭐 타진 매수는 뭐 의미가 없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분들한테 이 종목은 타진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죠. 다만 얘가 상승세로 가려면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얘가 이래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 구름은 얇으나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갈 거니까 내지는 또 어떻게 갑니까? 또는 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올라간다면 이렇게 갈 테니까 이렇게 바로 안 가고 이렇게 가거나 가면 갈수록 구름이 두터워지니 이 구름을 뚫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새 우리 카드 선전처럼 뚫고 쓰고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하는 것처럼 뚫고 당신은 참 많이 뚫습니다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에 비해서는
이 구름 밑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고 이때에 비해서는 그나마 상황은 좀 나아졌으나 아무래도 얘가 구름을 넘어서서 상승세로 돌아서기까지는 햇볕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손절을 생각하시면은 빨리 처분하시고요. 그 돈으로 다른 종목으로 재빨리 갈아타는 거예요. 뭐 현대글로비스 예를 들어서 이 종목 중에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것도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런 종목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매도하시는 데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두터우니까 아무래도 상승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뭐 종목 부탁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종목 분석 부탁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굳이 이런 일로 용기 내실 필요 없죠, 그죠? 그죠? 용기 안 내시고 그냥 분석 부탁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일로 용기를 내십니까? 그것보다는 자, 이 종목 어떻게 할 거냐? 용기를 내서 팔아버릴 거냐? 아니면 용기를 내서 살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용기가 필요하죠. 어찌해야 될까요? 아래 사이로 본다면 좀 뭐 조정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미 RSI로 봐서 이게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조정은 나타나고 있는데 RSI도 그런다면 이미 진작에 매도했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대신에 RSI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자주 거래해야 되고 그런 약점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뭐 RSI는 무시하고 기준선대로 거래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 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선 여기 있으니까, 그죠? 지가 내려봤자 기준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기준선 정도야 뭐 참을만 하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보유를 주장하고요.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구름 위에 있으니까 다른 분한테는 삼성생명 살까요?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예, 사세요. 그러겠죠, 그죠? 조정이 있어도 사고요, 조정이 없어도 사고요. 어떻게든 간에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아니고 무슨 동그라미? 커다란 동그라미예요, 그죠? 여성중공업 언제 슈팅할까요? 이제 슈팅할까요? 그거는 참 알 수가 없죠. 이제 슈팅할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나마 구름 밖으로 나왔죠. 이제 그 전까지는 별볼이 없다가 계속 답답하다가 구름 밖으로 살짝 고개를 냈죠. 살짝 고개를 내고 있죠. 그 다음에 후행 스팬도 역시 캔들 밖으로 나왔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파란 색깔 후행 스팬인데 후행 스팬이 캔들 밖으로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쪽이 여기가 다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될 거예요. 지지선이 아래쪽에 지지선이 만들어집니다. 지지선이 아래쪽으로 버티고 있고요. 구름은 얇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동안의 주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올랐으니까 상승폭을 늘려갈 확률은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농축이 되는 거죠. 그죠? 짙어지는 거죠. 대신에 구름이 얇다는 것은 급등할 확률도 높다는 이야기도 됩니다만은 아래쪽으로 지지력이 물론 제가 이까지가 지지력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지가 구름은 얇으니까 상대적으로 지지력이 강하지 않을 테니 잘못하면은 쭉쭉쭉쭉 밀려가지고 구름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높다는 이야기죠. 그죠? 구름이 얇으니까 그만큼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폭풍 전야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잘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가서 트란스까지 올라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굳이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 없고요. 반면에 얘가 일로 안 가고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어가지고 기준선 무너뜨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구름이 얼마입니까? 57,800원. 57,800원 마저 무너뜨린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방향이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처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준선 위에 있고 그죠? 구름 위에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고 싶죠. 그러니까 손절할 체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매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라파스입니다. 라파스군요. 라파스는 여기 제가 아무런 낙서를 아는 거 봐서는 분석을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 테스트 해보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선뜻 뭐 올라가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뭐 상승세를 다져가는, RSI도 상승세를 다져가는 그런 모습인데, 뭐, 전체로 봐서 그다지 뭐 하락을 말하거나 빨리 파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기준선 정도가 무너지면 혹시라도 플랜 B로 기준선을 무너지면은 그때 가서 일부 매도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보이는데, 다만 기준선을 무너뜨리면은 일부 매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아까 설명했듯이 이 종목도 밑에 구름이 얇죠, 그죠? 여러분이니까 기준선 무너뜨리면은 잘못하면은 구름 밖으로 내동댕이 쳐질 가능성도 확률도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당연히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위쪽으로 베팅하고 싶죠. 그죠? 여기다가 투자의견을 낸다. 라파스, 제가 뭐라고 쓸까요? X, 동그라미, 퀘스천마크, 뭐예요? 그렇죠. 동그라미죠. 그죠? 구름 위에 있고, 즉,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피드 문제 없고, 모든 것이 다 위쪽이니까, 혹시나 하는 말을 말씀하는 것이지,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콜마 BNH입니다. 작년엔 이게 마이너스 폭이 크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여러 차례 콜마 BNH 말씀드린 바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할 거야. 여기서 반등할 거야. 그때마다 RSI가 바닥에서, 그죠? 계속 반등할 거야, 반등할 거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때까지 한 번도 그 이후에 구름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반등하더라도 기준선조차 넘어간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참으로 정말 이 좋은 와중에 이놈의 종목은 그다지 상승폭이 신통치 못해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지금 그나마 여기가 계속 지지가 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나마 얼마입니까? 49,000원 정도가 이날 48,850원, 그 다음날 바닥이 49,000원, 그 다음날이 저가가 48,800원, 계속 48,80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데, 오늘은 49,150원. 그죠? 거의 이제 이 전 저점 밑으로 내려올락 말락하죠. 만약에 전 저점에서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또 기약 없이 한 번 더, 한 단계 더 추락할 공사에 놓고요. 그럴 경우에는 RSI가 다시 30m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안 내려가고 전 저점을 견디고 다시 올라간다면 뭐 조금은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저항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죠? 뭐 구름은 그다지 얇지 않습니다만은, 그 구름 가기 전에 후행 스팬과 캔들과의 관계에서 이 점에서 저항이 예상되니까 쉽사리 얘가 올라가기가, 역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끌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저로서야 진즉에 이때 기준선이 무너졌을 때, 아니면은 구름이 무너졌을 때, 이때라도 다 팔고 던져서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한번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미련을 버리고 빨리 팔고 이 종목,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돈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정신적인 압박감, 스트레스에서 그 짐에서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물론 손해보는 건 억울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주식 하루 이틀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다른 주식 사가지고 삼성생명, 효성중공업, 라파스 이런 거 사가지고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기라 생각되니까 빨리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CJ제일제당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CJ제일제당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 위로 테스트 해봤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으면서 기준선 밑으로 헤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콜마 BNH가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CJ제일제당 뭐라고요? 빨리 파세요. 그죠? 빨리 팔고 이 돈 가지고 다른 거 사고 싶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한동안은 또 옛날 별볼이 없는 재미없는 하락세 내지는 잘해야 보합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후행 스팬을 보더라도 얘가 좀처럼 반등하기가, 후행 스팬과 캔들에 걸려가지고 좀처럼 반등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그런 차트입니다. 매도입니다. 그죠? 네, 패였습니다.
네페스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바로 싹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일방적으로서 걸음을 다지는 모습이죠. 그죠? 동상이 뭡니까? 눌림목 상태가 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죠. 그죠? 눌림목. 근데 눌림목이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고 눌림목이란 것은 상승세로 가기 위해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 시동을 거는 워밍업 하는 정도다라고 보여지니까 물론 워밍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구름 밑으로 싹 내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구름을 지키거나 기준선 정도만 지켜준다 그러면 워밍업 끝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구름 밖으로 나온 다음에 상승세가 확실하지 못해가지고 다소간 좀 답답해 보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은 기다리면은 구름이 두터우니 다시 위쪽으로 그죠?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죠. 현재로 봐서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여기에다가 뭐라고 표시합니까? 사라, 괜찮다라고 표시하겠죠, 그죠? 다 보세요. 대부분들이 다 구름 밖으로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구름, 나빠 보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요. 반면에, R 서포트, 어떻습니까? 구름을 넘기려고 그러다가, 구름 넘기면 다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구름 넘기다가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구름 넘기다가, 기분 좋으면, 그야말로 계속 가는 것이 정말 보통의 경우인데, 이처럼 재수조 나쁘면은, 구름이 더 들어가고, 그러다가 오히려 구름 하단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는 바깥으로 구름 밖으로 내동댕이 치는, 그런 양상이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R서포트는 물론 코로나 말씀하셨거든요. 코로나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벽하게 지효된 거 아니기 때문에 R서포트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비전 있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충분히 말은 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백질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R서포터가 한잔 날아가던 이런 때와는 좀 달라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현재 파동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참 그렇죠.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면 이 파동도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참 파동을 매기가 어렵네요. 1, 2, 하나, 둘, 셋, 이걸 1로 보고, 이걸 2로 보고, 1에 1, 1에 2, 하나, 둘, 셋, 넷, 셋, 여기가 3, 4, 5, 여기가 3. 글쎄요. 이거는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가 파동을 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파동을 매긴다는 게 그냥 아무데나 1, 2, 3, 4, 5 이렇게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이 1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뭔가 5개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5개의 파동들이 4번 파동하고 1번 파동 겹치지 않아야 되고 3이 제일 길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파동의 법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세요. 여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돼요.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모든 종목의 파동 계산이 다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수와 관련된 종목일수록 파동 계산이 쉽고 지수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종목일수록 파동 계산이 잘 안 되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R서포트는 파동 계산도 잘 안 되는데 객관적인 일목으로 봤어도 구름 밖으로 뛰쳐서 나갔으니까 지금은 일단 매도해 놓고 다시 찬스를 보자. 매도한 가격보다 더 싸게 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R서포트는 매도 의견입니다. 자, 11개 종목을 분석했는데 현대글로비스, 삼성생명, 효성중공업, 라파스, 네페스 난 나름대로 현대글로비스 구름 밖은 아닙니다만 곧 구름 밖으로 나갈 거니까 그 다음에 삼성생명 구름 위니까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마찬가지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라파스 구름 밖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까 네페스 구름 밖인데 당장 급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름 밑에 튼튼한 지지가 기대되니까 모두가 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죠.
그죠? 자, 2부 한솔제주부터 알스포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